네, 저는 LAR이라고 하는 그런 친환경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LAR이 이제 Look Around의 약자라서 주위의 사람과 자연을 돌아보자라는 그런 미션으로 친환경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런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그 스토리부터 제품부터 또 저희 현황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과 자연을 위한 그런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의 대명사인 그 파타고니아와 프라이탑과 또 스텔라 맥카트니라는 브랜드 디자이너를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LAR의 브랜드 사명은 LAR이 룩어라운드의 약자라서 주위를 돌아보자라는 저희의 미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LAR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보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돕는다라는 사명으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LAR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분별력 있는 패션 브랜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스타일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속 가능한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에서 지속 가능한 스타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어, 이 패션 제품이 오래 사용되어야 되고, 또 어떤 유행에 따라가면 그것도 지속 가능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유행을 타지 않는 좀 기본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고, 또 신발을 자주 그리고 오래 튼튼하게 신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게 만들고 있고, 유행을 타지 않고 아무 코디에나 남녀노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노톤의 디자인의 심플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모두 통틀어서 지속 가능한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슬로건은 이제 지구를 위한 가벼운 발걸음인데요. 아까와 같이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스타일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오래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생명력이 너무나도 음, 길게 가는 브랜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품성 역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위한 가벼운 발걸음이라는 것은 신발을 가장 가볍게 만드는 그런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브랜드 연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7년도 4월에 창업을 했고요.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성장을 했고, 제가 이제 신발을 정말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4개월간 멈추고 성수동 수제화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신발을 4개월 동안 여기 성수동의 장인분들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다음에 저희는 임팩트 스퀘어라는 곳에서 투자를 받게 돼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술 특허를 하나하나씩 출원하면서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타일러 라쉬라는 분이 환경운동가 방송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저희 앰베서더가 되셨고, 2021년 한 해 동안은 롯데케미칼과 한 해 동안 한 5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브랜드는 6월 15일에 있었던 그 영국에서 열렸던 G7 행사에 이제 오스트리아 정상으로부터 저희 나라의 정상이 초청이 됐었는데, 그때 김정숙 여사께서 오스트리아 영부인께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함께 한 걸음을 나아가자
라는 의미로 저희 신발을 선물해주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그 롯데의 신동빈 회장님께서 저희 신발을 신고 사석에서 그 구찌 매장에서 저희 신발을 신으신 게 화제가 되셔서 저희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또 롯데로부터 또 투자도 받게 되는 그런 최근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소셜벤처나 뭐 사회적 기업 그런 곳에서부터 환경부로부터도 전국 단위에서 많은 수상을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친환경 패션 브랜드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9월 달에 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제품인데요. 저희는 이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게 어떤 특정 어떤 유행이나 특정 나이대나 특정 성별대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또 유행의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신을 수 있어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게 사용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과 언제 어디에서나 코디를 할 수 있도록 모노톤으로 코디를 디자인을 색상을 해서 음,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소비할 수 있고 착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기본 신발과 뭐 러닝화류, 가방류 정도밖에 없지만 저희 내년도에 의류로도 진출할 예정이고 또 다른 가방이나 뭐 모자 같은 자파에도 진출할 예정이어서 지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저희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신발이 왜 일단 친환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저희 신발에 사용되는 가죽은 이제 재활용 가죽을 사용해요. 그게 일반 피업 공장에서 사용되고 그 남은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발끈 한 개는 이제 플라스틱 페트병 한 개를 재활용해서 온전히 100% 재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신발에 이제 겉감에 사용되는 그런 메쉬와 안감에 사용되는 메쉬는 플라스틱 페트병 6개를 재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신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깔창이라고 하는 인솔은 두 종류가 있어요. 코르크 깔창과 대나무 원사 깔창이 있는데 그 둘 다 이제 나무를 베지 않고도 수확할 수 있는 코르크 나무 껍질과 또 고무나무 원액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나무 천연 소재 자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균성이나 쾌적함 그런 것들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나무 원사와 인진 쑥으로 만들어진 인솔은 보통 런닝화에 사용되는데 그것 역시 쾌적함이 굉장히 뛰어나고 단단하게 아치형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좀 장시간 걸을 시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저희 아웃솔은 보통 아웃솔은 황금 비율에 따라 천연 고무와 합성 고무의 음, 그거를 다 합성한 그런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저희 아웃솔은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친환경 케미컬 회사인 심포니라는 곳과 기술 콜라보레이션을 맺어서 생분해가 가능한 그런 아웃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러닝화의 아웃솔은 이제 과테말라에 있는 이런 천연고무 아웃솔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친환경에서만 끝나면 경쟁력이 없을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거나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친환경 소재가 주는 각각의 특징과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은 이게 재활용이 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코팅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발수 가공이 되고 또 방호성 필름이 부착된다 그래서 뭐 김치 국물 같은 게 떨어졌을 때 물티슈로 쓱 하면 지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방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균성과 쾌적함이 뛰어나다. 그리고 땀이 잘 마른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아웃솔 같은 경우는 그냥 생분해가 된다는 그런 강점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웃솔이 엄청나게 가벼워서 저희 신발은 굉장히 가벼운 게 특징인 또 주 무기인 그런 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는 아니고요. 그건 오히려 지속 가능함을 망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쓰레기를 만드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고 또 충분히 일상에 있는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때 그때야 비로소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런 환경적인 가치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환경적인 가치를 얼마나 냈는지를 매년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한 3만 켤레의 신발을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이제 소 한 1000마리 정도의 가죽을 대체했고 페트병은 한 10만 개 정도 이상을 재활용했고 나무는 한 40그루 이상 정도를 재활용했습니다. 고무나무는 680kg 정도 재활용을 했고 일반 아웃솔에 비해 이제 저희 아웃솔은 생분해가 약 100배 빠르다는 그런 테스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적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트래킹하고 있고 이렇게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20년도 환경부에서 주최한 환경창업대전에서 저희가 480팀 중에서 전국 3위를 하는 그런, 그런 수상을 했고요. 뭐 단순히 환경적으로 기술이 있거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단순한 친환경 소비재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첫 사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환경적 가치를 또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이번 연도 G7, 6월 15일에 있었던 G7 때 김상수 여사님께서 이제 오스트리아 영부인님께 저희 신발을 선물해주는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단순히 친환경에서만 경쟁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성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상품성에서도 많은 차별점이 있는데요. 저희 스니커즈 중량은 190g밖에 되지 않아서 무척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발은 정말 저희 매장이 서울숲에 매장이 있는데 서울숲점에 고객분들이 오시면 이제 처음부터 하시는 말들이 와, 너무 가볍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율도 한 10%가 자사물에서만 10%가 넘고 소비자 만족도는 무신사에서만 이제 좋아요가 1000개가 넘고 만족도가 한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비사회적격 인증을 받았고 기술적인 면도 게을리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도 많은 특허를 출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딱 하나예요. 이 장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 패션 브랜드라고 해서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서 끝나면 1년도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사지 않고 그냥 소비를 안 하는 제품은 재고로 남기 때문에 또 쓰레기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는 상품성과 어떤 기술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만 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을 어떤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양한 기업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도 많은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저희는 롯데케미칼이랑 이제 한 해 동안 많은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 루프라는 사업은 그 국내의 페트병이 이제 이 전 세계에서 1인당 페트병을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커요.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는 1인당 98kg으로 1인당 매년 소비하는 플라스틱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재활용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원사를 만드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일본이나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의 페트병은 한 10% 재활용되는 양의 10%밖에 재활용이 안 되는 실정인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롯데케미칼에서 저희에게 러브콜이 와서 이제 국내에서 페트병을 모아서 국내 기술로 재활용을 한 뒤에, 저희가 또 국내 브랜드이고 신발을 부산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에서 국내에서 제조해서 다시 롯데에서 판매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뤄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그게 이제 프로젝트 루프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너무나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연도 5번이나 그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오롱의 이제 친환경 패션 브랜드 레코드랑 협업을 해서 이런 슬리퍼 키트도 만들었고, 성남시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성남시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 페트병을 모아서 저희가 에코백을 만들어서 다시 성남 시민분들께 나눠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뮤지엄과 저희와 이제 김정기 작가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과도 협업을 해서 이런 파우치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B2B 사업 모델을 확장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년 한 4년 연속 매출이 17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저희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샵에도 입점이 완료됐고, 저희가 이제 서울숲에 LAR 첫 매장을 한 2개월 전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성수동에 낸 이유는, 성수동은 마치 그 굿과 쿨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저희 LAR 역시 굿과 쿨이 공존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서울숲에 첫 번째 매장을 냈고 여기로 사무실을 또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일간지에도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쓴 타일러 라쉬라는 분께서 저희 앰베서더가 되셔서 지금 활동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이번에 P4G 정상회의 때도 문재인 대통령 특별대담 때 저희 LAR 신발을 신고 이렇게 저희 신발을 대통령께 이제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히 그 친환경 패션 브랜드라고 해서 패션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에 대한 진정성을 알리고 또 환경에 대한 어떤 캠페인과 무브먼트도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고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잖아요. 그런 날들을 더욱더 기억하고자 뭐 9월 7일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고 5월 23일은 세계 거북의 날이다.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이나 자연환경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해서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 그런 기념하는 날을 모은 그런 환경 달력을 만들어서 원가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텀블러를 이번 서울숲 매장에 오면서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2050 6 2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6도의 멸종이 실현돼서 2100년도에 이제 인류가 멸종한다. 그런 경각심을 나타내는 그런
텀블러도 제작해서 이런 다양한 에코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룩어라운드 피플 1기라고 그래서 LAR의 팬을 모아서 같이 서울에서 플로깅도 하고 다양한 환경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전문 인력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 약 20분에 걸친 저희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본론 주제인 사람과 자연을 위한 지속 가능한 패션, 이게 전 세계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먼저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파타고니아는 일단 1970년에 설립한 브랜드로 벌써 40년이 된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파타고니아는 원래는 1위 회사가 아니라 파타고니아 그 이퀴먼트라 그래서 원래는 그 등산 장비를 팔던 등산 어떤 장비라 그럴까? 그런 걸 파는 회사였어요. 근데 왜냐면 그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 그 본인이 등산을 즐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갈라진 바위 틈에 어떤 것을, 갈고리를 고정시켜서 중간 확보물로 사용하는 금속 어떤 그런 것을 생산하는 게 대표적인 상품이었는데, 이제 그게 바위의 틈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바위를 훼손시킨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나드는 이제 그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산을 중단하고 판매를 중단합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암벽에 훼손을 주지 않는 알루미늄 초크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했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패션 브랜드도 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첫 번째로 삼은 이유는 단지 이런 환경 보호의 철학 때문이 아니라 파타고니아의 핵심 가치가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진정한 지속 가능한 제품과 브랜드는 단순히 친환경 소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가 정말 상품성이 뛰어나고 튼튼해야 하고 편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준 브랜드예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의식주라 그러죠. 먹어야 되고 죽어할 수밖에 없고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패딩과 신발을 사야 하고 신을 수밖에 없다면 이왕이면 그 제품이 최대한 오래 사용되어야 하고 최대한 자주 사용되어야 그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브랜드예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왕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면 최대한 상품성이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속 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석 대표님 핸드폰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나드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모든 의사결정은 지금부터 100년 뒤가 기준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번 시나드는 당장의 이익을 쫓지 않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100년 뒤를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게 되게 저도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타고니아가 되게, 이 브랜드 정말 찐이다. 정말 지속 가능한 브랜드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2018년도였나 2019년도였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그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완전히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유행이 된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힙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은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 반팔 티셔츠를 입는데 뒤에 파타고니아 로고가 이렇게 크게 새겨진
그것을 입는 게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압구정 그 본사, 파타고니아 본사에서 이제 한국 지사에서 우리 파타고니아 그 로고가 박힌 티셔츠가 다 팔렸으니까 미국 본사에다가 이제 티셔츠를 더 보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 미국에 있는 파타고니아 본사가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그 우리는 그 유행하는 옷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티셔츠가 많이 팔렸다고 해서 품절됐다고 해서 이거를 한국 지사에게 보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한국 지사에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게 와, 현실적으로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은 브랜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이 되려면 이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파타고니아는 티셔츠를 판매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자신들의 그 정신과 세계관 자체가 티셔츠를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고요. 아, 이게 바로 브랜드구나. 이게 바로 그 글로벌 브랜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정신을 팔고 모든 선택과 의사결정에서 지속 가능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태도와 어떻게 보면 그 오만함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에도 불구하고 파타고니아는 매년 35%씩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파타고니아는 ESG의 G에서도 지속 가능함을 보이는데 바로 미국의 소매업계 평균 퇴사율은 60%나 되는데 파타고니아에 한번 그 취업을 한 사람들의 퇴사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파타고니아는 복지가 굉장히 뛰어나고 직원들이 이제 자유롭게 서핑과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지와 그런 브랜드와 정신력이 너무나도 부러웠고요. 음, 음, 전 사실 파타고니아를 맨 처음에 봤을 때는 할아버지들이나 입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강력한 정신과 강력한 세계관,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고집이 있다면 어느 세대나 그 브랜드의 로열티를 가질 수 있고 또 굉장히 멋진 브랜드로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젊은이들이 슈프림에 열광하는 만큼 파타고니아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고 저는 그 점이 참 부러운 것 같아서 첫 번째 사례로 삼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는 바로 프라이탁입니다. 프라이탁은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 제가 프라이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쿨해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속 가능하기만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는 가장 첫 번째로 의류의 본질인 아름다워야 하고 팔려야 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프라이탁은 일단 역사적으로 93년도에 프라이탁이라는 성을 가진 두 스위스 형제가 트럭의 방수포를 보고 가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벌써 30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예요. 그런데 그냥 가방을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을 중점에 두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위스라는 나라는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기로 유명해서 비가 아무 때나 오고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스위스 형제는 막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가방이 계속 젖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비가 와도 방수가 되면서 좀 튼튼한 가방 없을까? 뭐 이렇게 해서 그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과 이 두 형제가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특별히 형은 그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출신인데
이 디자이너 출신이 만들었다는 게 프라이탁의 아주 큰 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탁 가방은 이제 페트럭의 방수천으로 만들고요. 테두리는 자전거의 고무 튜브로 만들고 이 어깨끈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데 그거는 이제 폐차의 안전벨트로 만듭니다. 또 이 모빌리티에서 나온 폐자재로 가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라이탁은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탁을 보면서 제가 지속 가능하다고 느꼈던 점이 저는 이제 성수동에서 사무실을 가진 지 3년이 됐고 또 성수동 주민으로서도 살아간 지 3년이 됐는데요. 성수동 스타일은 바로 여유로운 어떤 좀 통이 좀 여유로운 캐주얼한 이류에 컨버스를 신고 프라이탁을 매줘야 성수동 스타일이 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성수동 뭐 서울숲 쪽 이쪽에 거닐다 보면은 진짜 10명에 1명은 프라이탁을 메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힙한 사람들이 매는 프라이탁이라는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친환경 혹은 지속 가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멋지고 힙하고 예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 프라이탁을 매는 사람들 중에 90%는 친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거예요. 혹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 브랜드는 그냥 친환경이다라는 것을 잊고 사람들이 구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이 바로 프라이탁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이유 때문에. 프라이탁 구매자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구매하면서 내가 환경 운동가니까 이런 가방을 구매하지라는 생각보다 나는 의식 있는 사람이니까 프라이탁을 구매해라는 그런 후기가 더 많았다고 해요. 저는 그 의식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를 타고 다닌다거나 뭐, 비건이라던가 그러면 좀 쿨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현 세대에서는 그게 쿨함으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라이탁은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잊게 할 만큼 뛰어난 디자인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는 힙해야 되고 멋져야 되고 섹시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답을 좀 남겨준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엘레아 역시 정말 멋진 브랜드로 남고 싶기 때문에 좀 멋지게 화보 촬영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례로는 제가 이제 스텔라 맥카트니를 가져왔는데요. 스텔라 맥카트니는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의 친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스텔라 맥카트니는 아디다스와 이제 친환경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서 그걸로 유명해진 디자이너인데요. 음, 제가 스텔라 맥카트니를 지속 가능한 브랜드 사례로 모셔온 이유는 모든 선택과 의사결정, 또한 본인의 삶에서도 지구 친화적인 선택을 해야 진정한 지속 가능한 브랜드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레이아를 창업할 때 뭐 환경에 큰 뜻이 있다거나 제가 비건이거나 제가 환경 운동가라서 창업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친환경이라는 어떤 컨셉을 처음에 택했었던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제가 LAR을 창업했지만 이 LAR이라는 브랜드도 저를 만들어요. 저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하거나 하다못해 뭐 쿠팡이츠에서 음식을 배달시킬 때도 친환경 용기가 아니면 저는 배달을 안 먹거든요. 그리고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니고 뭐 그렇게 제 자신이 변화가 됐습니다. 왜냐면 지속 가능한 브랜드는 하나의 캠페인이자 무브먼트 그리고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 팀원분들이 그 자신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속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간판을 하나 설치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무신사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할 거냐고 문의가 왔는데 저희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필요 없는 물건을 오히려 더 사게 해서 소비를 조장시키는 그런 행사인데 저희는 그것과 저희의 정신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택에서 지속 가능함을 고려해야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스텔라 맥카트니는 24살에 이제 클로웨이 디자이너가 될 정도로 빠르게 디자이너로 인정받으면서 성장했는데요. 그 파리와 런던에서 디자이너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피나 동물 가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텔라는 페이크 펄을 쓰거나 가죽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의류와 컬렉션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동물의 모피나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또 스텔라는 본인 자신이 세 아이의 엄마임과 동시에 채식주의자고 유기농 농장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본인 자체가 친환경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창조해낸 의류와 디자인에서도 지속 가능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LAR도 모든 제품에 이런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넣거나 남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이게 저희 쇼핑백인데 이 쇼핑백이 이제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한 저희 신발끈으로 만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안 씀에도 저런 걸 하는 이유는 모든 선택과 기업의 사소한 결정에서도 지속 가능함을 고려해야 정말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H&M이나 뭐 자라나 유니클로, 무인양품 이런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브랜드가 뭐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스타벅스도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텀블러를 들고 오지 않으면 일회용 용기를 안 주고 그리고 텀블러가 없으면 그 커피를 아예 살 수가 없는 그런 비건 매장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친환경을 고려하고 ESG에서 특히 인바이러먼탈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함을 두는 이유는 그게 좀 뭐 좋은 얘기라면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씁쓸하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이, 돈과 자금이 흐르는 곳이 친환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설문을 한 거에 보면은 MZ 세대는 어떤 구매를 할 때 A와 B가 동일한 제품이라면 여기서 친환경과 지속 가능함을 어, 친환경과 지속 가능함을 약간 고려하는 거가 80%나 해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MZ 세대는 무언가를 구매할 때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함을 보고 구매를 하겠다는 설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투자에서도 기업의 ESG적인 요소가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표도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어, 2100년도에 이제 지구가 멸종한다는 이런 큰 거시적인 얘기와 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친환경 쪽에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게 그 이유에 있습니다. 왜냐면 젊은 세대와 이 소비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요. 그게 명확한 이유입니다. 음, 그리고 성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LAR에서 작은 지갑 책 한 권 텀블러. 네, 저희가 이제 가방을 내년도부터 좀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 사이트에 얼스백이라고 최근에 그거 나온 게 있는데 그거가 그래도 텀블러 전용 주머니도 있고 그 페트병 20개 재활용해서 만든 가방이거든요. 뭐 그런 가방을 계속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좀 친환경적인 미니 가방을 만들 예정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45분인데요. 뭐 질문이 추가적으로 네, 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네, 이렇게 좀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LAR 매장은 서울숲에 있으니까 한번 놀러 와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